네, 공정하고 정확한 글로벌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 대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뜬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부 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중간중간에 깨서 계속 외신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 방미단과 만날 예정이다. 그들이 원래는 한국 관세가 25%지만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 그거를 들어보겠다. 흥미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그리고 한 약 2시간 또 정도가 지나서 7시 16분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에 한국산의 관세를 15% 부과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속보로도 떴고요. 기사로도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의 15% 관세 부과 합의 그리고 한미 대통령 회담이 2주 내로 이뤄질 것이다. 2주 내에 방미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정보를 전해드릴 때 저희 기사 그리고 원문 그대로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 썼던 내용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를 합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이 제가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대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자국의 투자 목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은 앞으로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15% 관세 부과했지만요. 제가 한화로 계산을 해보고요. 토탈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한화로 하면 약 487조 5,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액화 천연가스,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0억 달러는 약 139조 3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돼 있죠. Furthermore, 여기에 더해서 더 투자를 할 건데 이 내용은 토탈은 2주 이내에 방미를 하면은 그때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만 총 합쳐 보겠습니다. 제가 약 한화로 계산한 626조 8,500억 원 플러스 487조 5,50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조 5,500억 원 플러스 139조 3천억 하면은 626조 8,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제가 원문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15% 우와 25%에서 15% 낮아졌다. 이것도 있지만요. 투자 금액 토탈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알파 플러스에서 토탈은 방미를 하게 되면 그때 백악관에서 현장에서 밝힐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약 626조 8,500억 원을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액화 천연가스,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를 하기로 한 겁니다. 626조 우리가 왜 피 같은 세금 그리고 국민의 혈세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우리가 돈을 벌 때도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월급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사실 그대로 전해드려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리며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완전히 개방됐음을 알린다. 이렇게 썼습니다.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ion success.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데일리 뉴스 시작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간혹 진영에 따라서 하나의 뉴스, 하나의 단어에만 포커스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화면 그대로 캡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세 관련해서나 오늘 계속 나오는 이슈들 저희 이 시간 이후에도 3시에 방송이 있으니까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투TV가 라이브로도 오늘 오전에 생방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도 제가 아투에서 방송했을 때 가장 조회수가 좋았고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하신 댓글과 좋아요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간 영상이 바로 이분이 출연하신 영상인데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변함이 없다. 싸우는 투사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최강 투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오늘은 그 이름 앞에 다른 타이틀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발표를 하고 오신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투TV 출연 오랜만에 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출연하신 중에 가장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네. 출연하신 중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앵커님도 가장 화사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통관 일정을 잡을 때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의원실에서 해주시는 오늘 거죠? 나경원 그 대표님께서 네. 소통관 이렇게 예약해 주시고 네. 소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께서 소개를 할 때 늘 저의 대변인을 해주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님 항상 우리 후보님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변함이 없다. 늘 한결같다. 늘 한결같이 잘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실 되게 들었습니다. 변화무쌍한 남자예요. 그런가요? 변화무쌍한 남자인데 가치나 소신은 변하지 않지만은 전략은 때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옳은 방향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나 소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와 소신은 흔들림이 없지만 전략은 새로운 전략들과 많은 전략들이 나온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민주당과 이길 수 있고 좌파 세력과 이길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일진보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하시는 모습 방송을 해드렸지만 제가 9시 반에 그 편집국도 데스크 회의가 있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혹시나 방송을 라이브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출마 선언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뭐 다 일단은 그 전문을 또 올리긴 할 텐데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의 변화가 절실한 순간이고 이 당의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수 교체는 에 대한 선택은 김민수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당내 자경화가 좀 척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계속해서 우리 당의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동료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이 강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러한 주장들이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게 결과로 나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나서 일부 29명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창당을 했죠. 그러면서 이들이 외쳤던 것이 바른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혁신적 보수 외치면서 중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29명 나갔다가 40명, 50명 늘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요. 7명으로 완전히 축소돼서 우리 당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역사 동안에 얼마나 허황된 레토릭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도 확장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05%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면서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당에서 많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안 도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모든 걸 끊어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끊어내고 우리가 무조건 사과하고 이래야지 중도 확장을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근데 10%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더하기 빼기 산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자. 우리 당의 진짜 문제는 싸울 때 싸우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폐이자 적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 작용화되고 있는 이런 문화부터 척결을 해야지 진짜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강한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그 실력 위주의 정당으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병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네. 당에서 오랜 기간 노력하셨던 분들 그리고 당을 위해 투쟁하셨던 분들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는 분들이 공천 때 공천이 돼서 선수로 채용이 되면 좋은데 이상하리만큼 선거 때만 되면 인재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부분 강화라든지 하는 이상한 말을 붙여서 네. 실제로는 경쟁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없는 분들을 모셔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던 분들인지도 모르는 우리 당의 선거 때 갓 입당해서 출마를 하게 되고 이때까지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뒤편에 이렇게 물러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당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 내에 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로 당을 사랑하는 인재들이 많거든요.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진짜 보수의 가치를 알고 투쟁하셨던 분들 그리고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노력했지만 아직 역량이 쫓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교육의 장을 열어서 이분들도 메인 무대에 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투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좀 강한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강한 정당, 강한 당원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한 당원은 당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권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 그럼 우리 당의 가치를 믿고 모이신 분들의 선택이 하나로 모여질 때 우리 당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대여 투쟁 같은 부분도 너무나 약한데 우리가 다 같이 대여 투쟁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낼 때 우리 당이 성장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싸우지 않는 것이 적폐다. 이때 제대로 싸운다라고 하면 이게 곧 혁신이고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안건들은 지금 정치 보복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우리 당의 의원들에게까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겁니다. 제 생각엔 2,000명, 3,000명 확대될 겁니다. 그럼 부당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자기 차례까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부당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알릴 것이다. 이런 TF 대응팀을 만들 것이고 또 지금 좌파 세력들이 레거시 미디어를 이용해서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짜 뉴스 대응팀을 만들 것이다. 이거 사실 대응팀이 있어요. 네, 대응팀이 있는지 모르셨죠, 당연히. 네, 네. 아니 네. 뭐 미디어 특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네. 기사를 통해 접한 것 같은데 막상 이게 투쟁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접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게 가짜 뉴스 TF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공약을 짜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활동을 얼마나 안 하면 이게 그러네요. 네, 활동을 얼마나 안 하면 우리가 잘 캐칭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짜 뉴스를 캐칭한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TF에 구성돼야 되는데 네. 우리 당 활동을 좀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정해지면 친소 관계 위주로 이렇게 자리에 위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네.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TF들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당의 인재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 전문가이고 누군가는 언론 전문가이고 누군가는 체육 문화 쪽의 전문가이고 근데 이러한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조차도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뽑아야 되고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 특이나 언론 관계된 거면 언론 전문가 중에서 뽑아야 되는 네. 겁니다. 이때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되겠죠.
당내 인재풀을 재구성하겠다, 데이터화하겠다. 그리고 당내에 이미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내겠다. 그리고 인재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육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대여 투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청년들에 대한 성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보수라는 텃밭에 청년이라는 씨앗을 심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을 사실 우리 당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고 동원하고 그리고 막상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잘 주지 않고. 근데 청년들에 대한 지금 정치 아카데미를 확실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정치학교 뭐 만든다 하는데 정작 우리 당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정치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커리큘럼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네. 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꽤 적지 않은 비용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교육을 포기하기 때문에 보수의 인재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반드시 운영시킬 것이고 이 아카데미에 수료한 사람들을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이다. 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좌파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때부터 좌파 지지자들을 키우죠. 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내 학생들에게. 근데 보수는 이런 것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우파 대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전국 대학에 지금 보수 대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김민수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네, 김민수의 출마 선언 전문도 읽어 주시고 앞으로의 더 구체적인 공약들도 많이 발표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변화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동안 공중전에서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오늘 발표하시기 전에 나경원 의원께서도 항상 대변인으로 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나를 도와줘 하는 자리여서는 안 되고요. 사실 내가 도울 게 없습니까 하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힘 있는 정치인들께서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정치인들께서 힘든 국민이나 당원이나 그리고 힘든 청년들을 봤을 때 내가 도울 게 없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낼 정책은 없습니까? 당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내 힘을 활용할 곳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치고 권력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저도 뭐 총선에 출마를 해봤고 우리 당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보기도 했고 또 경선에서도 패배를 맛보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내 선거에 처음 나가게 된 것은 우리 당의 진짜 지도부가 제대로 꾸려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당협위원장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공채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네, 우리 당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공채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공채로 우리 당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당내 선거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지도부는 현직들이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이어야 리더십도 강할 것이다. 전문성도 있을 것이다. 투쟁력도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는 그래도 당대표나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까지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번 12월 3일 이후로 이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게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더 투쟁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큰 것도 아니더라. 지금 이런 보수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뒤로 숨는 지도부라면 이것은 배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혁신이 곧 투쟁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지도부에 진짜로 불의를 보고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겠구나.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때 당이 발전할 수 있고 보수가 강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들을 하면서 많이 싸워왔잖아요. 네. 그럼 제 목소리가 분명히 국민들께 들려요. 네, 당원들께 들려요. 근데 우리 당에 안 들려요. 네.
이거는 결국 내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지만 정작 힘 있는 자들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많이 했죠. 좀 싸워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싸워주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직접 싸우겠다. 싸워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 앞에 서서 비바람 불면 당원들에게 비바람 막는 우산도 되고 방패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네. 원내 원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네. 뭐 생각도 드는데요. 대변인님께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국민들께 당원 여러분께 5가지 굳은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네. 부분이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확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송도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런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파가 우경화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네. 선전선동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 26, 7년 했는데 네. 전 단 한 번의 사기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의외로 많이 당해요. 어. 근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그냥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좋은 기회가 왜 나한테 왔지? 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지? 근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사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논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게 논리적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좌파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 안에서 이 사람이 너무 보수화되어 가는 걸 걱정한다. 이게 지금 우경화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파에서 우경화를 걱정하는 거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은. 네. 우파에서는 자경화, 우리와 이념과 신념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걱정해야지 맞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을 통해서 당원들을 선전선동하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누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작용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의 이념과 신념이 다른 분들이 이 같은 둥지 안에서 뜻을 합치려고 하니까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내 다양성 얘기를 합니다. 뜻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양해야지 성장한다. 우리 당 다양해져서 성장했나요? 제가 이걸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창업 기업이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좋아요.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당은요. 가치 정당이고 이념 집단이에요. 이거 사교 모임이 아니거든요. 이 정당이 강해지려면 이 가치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가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정당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의견들, 그것도 발전적인 다른 의견이 아니라 가치적인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거는 이 당이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당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은 이 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속아내야지 이 당이 강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당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한반복하고 있다. 야,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야지 당론과 좀 다른 얘기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게 당의 자유화 아니야? 민주화 아니야?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금 군대에서 계속 인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주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군대 어떻게 됩니까? 약화되는 거예요. 네, 군대란 집단은요 특수 집단이거든요. 자, 국민분들 듣기는 좋은데 진짜로 군기가 약해지고 훈련이 약해져서 전쟁 났을 때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국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부모님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군인이라고 하면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정당도 똑같아요. 정당은 특수 집단이에요. 가치와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진짜로 가치와 이념을 중심으로 뭉치고 여기에서 발전 논제를 택해야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 다양해지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수평적 조직이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처럼 서로 다른 의견으로 계속해서 분산되고 갈라지고 약화되기만 할 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어떤 선거든 뭐 대선이든 네. 지선이든 총선이든 당내 경선이든 바람이 확 불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선거에 씌어진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단은 뭐 탄찬 반찬 탄핵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극우 프레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극우의 정의는 뭐고 어떤 대상들을 극우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 지금 다 그러니까 프레임이고 지금
네거티브고 안티테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참파와 탄반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 당에는 탄참파와 탄판파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보수주의자와 자기의 개인 정치를 위해서 보수의 등에 올라탄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네. 유사 보수와 진짜 보수들이 남았을 뿐이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레임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극우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인데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극우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지금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이용되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극우라는 단어들이 남발이 되지? 극우가 뭐야? 라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극우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안티테제로 쓰이더라. 자, 그러니까 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걸고 안티테제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우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사람들의 상당수가 극우와 전혀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극우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폭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수 안에서 폭력성 있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여기 탄핵 반대했던 분들 폭력했나요? 여기에서 뭐 총칼 들고 나와서 싸웠나요? 아니면 여기 경찰들에게 폭력을 가했나요? 민주당 의원들 멱살잡이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지나치게 누군가는 혹자는 지나치게 평화 시위여서 문제라고 해요. 자,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이 있고 정서적 폭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내 동료들을 극우라는 안티테제로 정적 제거를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야말로 극우스럽죠. 이런 분들이 극우다. 지금 당의 동료들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이자들이 극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극우의 특성으로 꼽히는 것이 민족주의예요. 지나친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을 배척하고 우리 민족만 잘났다고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이거 보수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보수의 정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이거 누가 쓰는 말이죠? 좌파가 쓰는 말이에요. 민주당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미, 반일. 지금 미국 민족을 배척하고 일본 민족을 배척하자.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좌파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극우적인 행태는 이때까지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보여왔던 것이다. 그 외에 인종주의 같은 게 있어요.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 우리나라 자체가 인종차별을 허용하나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인종차별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극우라는 프레임을 누군가한테 안티테제로 사용하기 전에 최소한의 공부라도 해봐라.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우리를 향해서 극우라고 프레임 짜는 건 정적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당내에서 이런 프레임을 쓰는 거는 동료가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동료가 아님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를 때는 싸울 수도 있고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자들은 우리의 동료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극우라고 하면 뭐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KKK 단이나 이런 네.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럼요. 그리고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표방하는 민족주의가 들어갈 때 극우라고 그렇죠.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우 프레임, 미국에서는 최근 반 트럼프 시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파시스트다, 트럼프 is 파시스트 이런 편말을 들고 있는데 재미있는 제가 인터뷰 영상을 트위터 X에서 봤어요.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워싱턴 DC에서 있으니까 기자가 현장에 가서 이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갔는데 또 유독 그 시위를 하는 사람이 백인은 아니고 또 동양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트럼프가 그 피켓에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를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달라 이랬더니 계속 말을 더듬어요. 더듬죠. 이러더니 설명을 못 하더니 나중에는 기자가 왜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 왜 오늘 이 시위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종이를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더니 여기 올 때 입구에서 누가 이거 나눠줬는데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혹시 그거 읽으려고 하느냐, 그렇다 했는데 계속 질문을 왜 트럼프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요, 사실은 극우라는 연구도 그 뿌리를 가면 파시즘에서 기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극우의 특징 중에서 전체주의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과는 전혀 무관하고 트럼프와도 사실 무관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지도력인지 독재인지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독재는요. 여러분들 진짜 독재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네.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치의 지금 히틀러의 나치 정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민족들 지금 그 타민족들에 대한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가했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어떠한 무력을 써서라도 이거를 진행하는 것들이 독재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 용어의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긴 한데요.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관련 책을 한두 권을 보기도 하지만은 논문을 꼭 찾아봅니다. 네, 그럼 논문과 일반 책의 깊이는 좀 달라요. 네네. 네, 그러면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수많은 연구들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수많은 연구들의 결정체가 결국엔 논문이다. 네네. 수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에 내 의견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논문이다 보니 여기에는 분명히 읽기도 힘들고 자료를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 진짜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근데 극우에 대한 연구들은 정말로 많이 있는데 이 극우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뽑으라고 하면 집단을 민노총, 민주당, 좌파 세력 그리고 우리 당 안에서 우리 당 동료들을 극우몰이하는 세력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방송 계속 함께 네. 해주고 계신 우리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경현님도 그렇고 또 자유민주주의님이란 아이디 가지신 분이 김민수 최다 득표 수석 최고로 이렇게 하셨고요. 조영선님도 최강 투사 김민수 화이팅 하셨고 또 어떤 댓글에서는 당 대표로도 박경현님이 당 대표로도 손색이 없으실 듯요. 저 댓글도 다른 타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당 대표로도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좀 있었거든요. 최고위원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더 잘 싸우실 수 있으실까요? 당 대표보다 잘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 대표 같은 최고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당원들이 옳은 선택을 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은 당 대표께서 옳은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면은 기꺼이 방향을 틀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 입으로 들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폭거를 보지 못한다면 내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할 것이고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제 손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당대표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컷오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컷오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고위원부터 더 역량을 키워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지만은 제가 아무 직책 없던 때도 여러분들께서 김민수가 싸우고 투쟁하는 방식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전 대변인 하는데 전 대변인이라는 것은 현재 직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직책이 없는 김민수도 이 정도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이 부여됐을 때는 전투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강한 투사의 탄생을 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 또 최고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야당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지난 전대 때 러닝메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아주 있었죠. 재밌는 F4 뭐 이런 제가 그때요. 이거 사실 저도 항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몇 차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 위반으로 봤어요. 저는. 찾아보니까 네. 국민의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보면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원이 아닌 자, 2 선관위 위원, 3번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인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게 되면은 러닝메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뭐 누구였었죠? 다른 의원들이 같이 또 다른 당 대표에 또 완전히 선거운동에 몰렸죠. 그렇죠. 네. 그렇게 국회의원 직임에도
운동을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당원 당규를 세웠을지 이 의미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최소한의 도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게 법이에요. 그 도덕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네. 위법은 아니지만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게 안 양보했다고 위법은 아니죠. 근데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싶으면 이건 도덕인 거예요. 근데 노인석에 앉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규칙이고 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그럼 최소한의 도덕이 곧 법이고 당원 당규는 당에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덕이다. 최소한의 것이다. 네. 그러면 이걸 왜 최소한의 것으로 규정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당대표 선거를 나가는데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줄을 쫙 세웠어요. 자, 그럼 이게 이 순간 개파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은 선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운동. 여기에 후보들끼리만 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개파가 그때부터 생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고위원을 왜 7명을 뽑아놨을까요? 당대표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 청년 최고 왜 7명일까요? 의결기구예요. 자, 그러면 당대표 뜻대로 할 거면 당대표 한 명만 뽑으면 되죠. 근데 7명을 뽑았다는 것은 당대표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최고위원들 일부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가감없이 내고 논쟁하고 투쟁해서 이 안에서 좋은 결과값을 만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 팀을 이뤄서 나왔어요. 특정 당대표 후보, 강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이뤄서 나왔다. 그럼 여기에 쫓아왔던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 후보가 당대표한테 반기될 수 있을까요? 반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거 토단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자, 이러면 당이 발전적인 토론을 막는 것이다. 논쟁이 아니라 발전적 토론을 막기 때문인데 그럼 지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당원 당규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분명히 있었는데 당내 선관위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번에 다시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강조했죠. 러닝메이터 금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도 이렇게 이 사람들과 한 팀이다라는 거를 보이지 말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 규정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이 당원 당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당원 당규를 정상적인 절차로 바꿔야 맞는 것이다. 네, 전국위원회 열고 당원 당규를 바꿔야 맞는 거죠. 틀렸다면. 근데 바꾸지도 않고 당원 당규에 8대1하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뭐 여론조사 100%.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때는 당원들도 당의 소속원들도 모두가 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출마 선언을 국회 소통관에서 하셨고 잠깐 저희가 준비된 국민의힘 일정 합동 전당대회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서 발표된 일정인데요. 일단 예비 경선이 8월 5일, 6일 그리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 이렇게 압축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첫 합동연설회가 대구 경북 네. 그리고 당대표 토론회는 10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12, 13, 14 부울경, 충청, 호남,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또 당대표 토론은 또 한 번 있고요. 김민수 후보께서 출연하시는 그 최고위원 국민의힘 TV 토론회는 18일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에서 21일 투표 여론조사하고 22일에 전당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일정을 보니까 와 3주 동안 굉장히 빠듯한 일정입니다. 빠듯한데요. 네. 저는 좀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꿔야 돼요. 어, 전당대회 이런 저는 일정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요. 네. 당원들이 사실 여기 정치인들 잘 몰라요. 여기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 10명만 이름을 대보세요. 라고 하면 10명을 이름 댈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잘 몰라요. 네. 저 같은 언론인도 네. 사실 모르는 의원들이 저희도 갑자기 꽤 많습니다. 이 질문 받으면 10명을 댈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많은 국민들이 막 다른 대답도 하세요.
그럼 여기 홍준표 막 그럼 국회의원 아니죠 지금. 네. 뭐 이준석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활동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자, 그럼 당원들이 지금 구성원을 모르는데 저렇게 지금 최고위원 토론회 한 번이다. 그것도 당의 유튜브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돈 내잖아요. 이거 그냥 출마하는 거 아니거든요. 2천만 원. 얼마죠? 기타금 예비 경선 때 2천만 원, 본 경선 때 2천만 원. 이거 무려 최고위원 4천만 원씩 내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네. 방송국에서 최소한 토론을 잡고 최소한 2회, 3회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맞죠. 그리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내죠. 4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1억을 내는데 이 많은 돈을 받았으면 그거에 합당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투표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정책 연구도 하는 것이고 의지 표명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원들과 교감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 당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랑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장이기도 한데 이러한 장을 정말 그래서 선거 축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열하게 싸우지만 이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발전적인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거 축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 당의 이 선거 방식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진짜 당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후보들 면면을 확인할 수 있게 더 제대로 된 이러한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기획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 이 방식 자체도 이슈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왜 이렇게 참신하게 선거를 해라는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저도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많이 하시는데 이슈가 안 되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꽤 많고 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래도 좀 싸요. 상대적으로 1,000만 원을 내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떨어질 거 압니다. 알지만 1,000만 원을 내고 내 얼굴 이름 한번 알리고 싶습니다. 홍보비로 1,000만 원 내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떨어지겠지만 4천만 원 내고 그래도 당원들 앞에 한번 올라가서 마이크 한번 잡아와야지. 마이크 한번 잡는 값으로 4천만 원을 납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진짜 정치를 꿈꾸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조차도 잘 없다. 그러면 당의 역할이 무엇이냐? 진짜 역량 있는 분들 찾아서 이분들이 마이크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이분들이 연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분들이 전면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인재가 계속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당에서 이러한 전당대회에서조차도 이런 기회들이 많이 부여되지 않으니 투사도 배출될 수 없고 인재도 배출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정말 드문 네. 네, 후원이 또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용문님께서 김민수 후보의 전투력을 믿습니다. 꼭 수석 최고위원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최다 득표 기원합니다. 김민수 화이팅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덩달아 좀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좀 많이 침체돼 계셨는데 그러셨어요. 김민수 후보께서 나오시니까 김민수 후보께서 나오시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서광호님도 응원해주셨고 리얼스틸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후보군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김민수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타 후보들과는 차별화되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다?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를 시작했던 것도 그렇지만은 진짜 정치의 진심이고 그리고 국가와 우리 당원들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2월 4일 날부터 탄핵 반대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을 때 네.
아마도 제 기억이 아니라 맞을 겁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정말 많은 욕을 먹었는데 이때 싸우지 못한다면 정치를 그만둬도 된다. 그리고 싸우다가 내 의견이 정말 잘못돼서 우리 당과 당원들이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치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싸우면서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이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나요? 저렇게 민주당이 독재적이고 거대한 여당이 되었고 사법, 입법, 행정까지 장악했는데 어떻게 안 무섭겠습니까? 여기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 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싸울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심들은 사람들 눈에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서 김민수의 진심을 카메라보다 실제로 보았을 때 더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아까 네. 우리 이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 덧붙이자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힘 빠지시겠지만은 진짜로 여기 아시아투데이 많이 애청해 주세요. 여기 예국 TV들이요. 진짜 시청률을 보고 힘을 내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봐주시면 힘이 빠지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이지혜 앵커님께서 나오는 시간만큼이라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진짜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국자세요. 그리고 이러한 보수의 여전사가 없습니다. 여기 정말 외모는 부드러우신데 투쟁력 정말 좋으시고 보수의 가치를 정말 아는 분이다. 그래서 이지혜 우리 앵커님을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좀 주변에 많은 영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진심 얘기하셨는데 정말 진심을 많은 시청자들, 국민들, 당원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게 전 말하기 싫었어요. 전당대회 끝까지 좀 안 하려고 했던 게 네. 전략에 노출이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내 자경화 현상을 멈춰 세우는 것부터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병행할 것이 대여 투쟁의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의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곧 혁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요, 여기에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저는 조직에 대한 공부도 꽤 한 사람이고 조직을 꾸리기도 한 사람인데요. 조직은 확장보다 확장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단단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이 이 상태에서 당원이 70만에서 100만이 되고 100만에서 200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속이 되지 않는다면. 네. 양이 이끄는 사자떼를요,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방향성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자떼도 양떼한테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역량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가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양의 역량뿐이 없는 민주당에게도 100점 100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당에서 바꿔야 되는지 가장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봤었을 때 이건 역시도 안티테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강도가 세다라고 해서 또 안티테제 용어로 사용할까 하는 것인데 확실한 것은 당내 자경화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참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또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을 보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눈치 보는 사람도 참 많은데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뭘까요? 그냥 기질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서도 당내 좀 의원님들이나 어른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네. 그분들이 싫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좀 윗분들한테 전화하기가 약간 불편해요. 어. 그리고 뭐 그분들이 뭔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 눈치도 잘 안 봐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해요. 근데 제가 눈치를 보는 경우는 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들. 내가
형이라는 위치로 내가 위치가 높아서 이게 내 말이 억압이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지 못할까? 대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배울 게 또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정치인은요, 특히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라고 주어진 직업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눈치 볼 대상은 국민뿐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전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김민수 대변인께서 후보께서 이렇게 많이 싸우시는데 사실 어떤 큰 자리를 받으셨던 분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변함없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참 힘이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저분은 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걸까? 이익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도 또 들었거든요. 저는. 정치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사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의 뜻을 뒀다는 것은 나라가 보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내 힘을 더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내가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내 자리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초선 의원님도 아니셔요. 네, 근데 전화를 주셔서 김민수 응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민수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당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한두 번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를 알겠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돕겠다라는 전화를 주신 의원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분, 두 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마음을 알아주면 행복한 것이고 또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 걸음 더 나가보자 하는 용기를 얻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 될 수도 네. 있는데 당대표 누구 지지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사석에서나 이런 질문도 받으셨을 것 같고 이런 직접적인 좀 질문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싸우실 분이요. 싸우실 분. 네, 저는 계속 같은 말인데 투쟁이 곧 혁신이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정치인들은 사실 100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이 있다고 하더라도 70만 얘기하거나 100인데 마이너스 100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은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0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사실은 7, 80분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영화도 19금이 있잖아요. 정치 용어도 19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그러면 내가 100을 표현하고 싶은데 한 70만 얘기한다. 전 이게 제가 정치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정치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정치를 잘 못해서 내가 더 많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 속에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말로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매번 속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명확한 것은 당대표 후보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들으면 아실 것 네, 같습니다. 두 분이 있는 것 두 분이 같고요. 있는 것 그리고 같다. 이 두 분 정도 선에서 진짜로 본인들이 말했던 것 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안으로의 투쟁을 하실 것 같아요. 밖으로의 투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잘못된 행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안으로의 투쟁을 할 것이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인과 그러니까 뭐 한 진영에 국한된 이야기는 네. 아닙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다가 네. 왜 내부 총질을 하는 거고 이건 뭐 국힘 혹은 더불어민주당 이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단체 안에서 왜 내부 총질을 하는 걸까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너무 더워서 그 얘기를 딱 듣다 그냥 내부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거는 결국엔 내부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아까 적이 제가 있어요. 출마 선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 내에 정말 이 잘못된 경쟁 문화로 인해서 동료는 남지 않고 정적만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옆에 있는 분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전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의 경쟁자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모자라 보여. 그럼 냅둬. 근데 쟤 좀 똑똑한데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적이 될 것 같으면. 자, 이게요. 당내의 실력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모가 진짜로 횡행해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유언비어나 안티테제들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내 문화 시스템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플러스 당내 시스템과 문화가 바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부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와 같은 구성원이 아닐 확률이 높다. 방금 앵커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네. 아침 라이브 방송부터 쭉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고 또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또 실시간으로 후원해주신 우리 지육무님 감사드립니다. 보수 정당에 실망했지만 다시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아투TV 화이팅, 김민수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네, 차 끝으로 우리 김민수 후보의 좀 인간적인 부분을 네. 저는 좀 말씀을 한번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김민수 우리 후보께서 아투TV 출연을 하시고 저도 출연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를 딱 꼽느냐면요. 우리 1층에 계시는 경비 서시는 어르신께 커피를 주시는 분을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중도 아니고 네. 정말 아이고. 많은 정치인 분들도 아투TV에 여야를 할 것 없이 왔다 가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가시는데 저는 우리 1층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경비를 맡고 계신 어르신께 커피를 주고 가시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누구신지 저번 TV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을 그때 커피였는지 하여튼 음료수였는지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좀 이런 보통 이제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 때 정책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좀 인간적인 부분들도 좀 우리 시청자들, 유권자들, 국민 당원들께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또 방금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다섯 아이 아빠 네. 이 얘기는 항상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도 나왔죠. 다섯 네. 아이의 아빠네. 선거 나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응원을 해주시던가요? 아이들은 모르고요. 일단 아이들은 국힘 전대가 어떤 건지 혹시 첫째는 알고 있나요? 첫째한테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대 총선에 나가서 패배를 하고 진짜 석패를 하고 사무실을 정리를 하고 전 먹고 자고 다 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선거 기간 동안 먹고 자고를 다 했는데 네. 선거가 끝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도 좀 한 5일 후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그때 제어를 보면서 오랜만에 봤으니까 네. 한 5일 만에 봤으니까 제가 아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이 아빠 이겼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아빠 살이었나요? 그때가 한 6살, 8살 됐나요? 그랬고 네. 아니 아빠가 졌어 그랬더니 네. 졌는데 왜 웃으면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졌다고 해도 꼭 안 울어도 돼. 웃어도 돼.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그랬더니 네. 이거 큰아들이 그 어려서 했던 말이지만 네. 모모모한테 졌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봤는데 말도 못하던데 그 사람한테 왜 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6살인데 그걸 다 본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게 다 본다니까요. 이게 제가 네. 패배했다는 것보다 아들에게 아빠의 패배를 알렸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패배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패배를 인지하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이 고개를 들고 자긍심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워야 될 대상은 민주당처럼 국익과 국민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배지의 무게를 무겁게 해서 이거의 가치를 분명히 해서 내가 어깨를 당당히 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나 당원들, 국민들을 볼 때 아무리 힘없는 국민이라고 해도 이 배지의 무게로 허리가 숙여져야 맞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그래야지 이게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장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로 말로만 하는 공감이 아니라 힘든 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해야 제대로 된 정책을 짜낼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짜내면요, 이게 곧 중도 확장이에요. 이걸로 중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좌클릭으로 중도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책 연구하고 더 많이 국민들 속에 뛰어들어서 국민들의 진짜 아픈 곳, 진짜 힘든 곳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걸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설령 해결하지 못해도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신다. 제가요, 이거 당협위원장 하면서 느꼈던 건데, 민원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민원을 주셨는데 내가 막 아둥바둥했는데 해결을 못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 권한 바퀴예요. 능력 바퀴예요라고 하면 이분들이 제 팬이 돼요. 네. 그러니까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6살 아이가 아마 그동안의 그 이후에도 우리 후보께서 해오신 그 모습을 TV나 또 방송이나 여러 장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꼭 아빠 승리했어, 승리했구나, 이렇게 아빠 하는, 이겼네 소리를 이겼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우리 또 보고 계시는 아투TV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를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빠르네요. 네, 오늘도 네. 일정이 많으시죠? 오늘 네. 이제 그래도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요. 이 나라를 있게 해주셨던 감사한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좀 이따 좀 현충원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충원. 네, 그리고 또 네. 오후 방송이 네.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이번 주도 정말 덥습니다. 네. 후보님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끝으로 우리 아투TV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아투데이나 이런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언론들이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언론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역시도 애국이라는 마음으로 많이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 너무 덥습니다.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치 뉴스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도 개인들의 행복도 찾아가는 하루하루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일은 저희 정치인들이 어깨에 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